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을까? 혹은 스티브 잡스가 비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화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게 플렉스 아닙니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월간 책 추천 진행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을 하면 대표님이 계시겠죠? 어마어마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가장 핫한 컨텐츠 플랫폼이죠.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소령입니다. 퍼블리는 일하는 직장인분들, 특히 이제 MZ세대 직장인분들의 커리어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솔루션으로서 컨텐츠도 만들고 소셜미디어 형태의 네트워킹 서비스까지 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네. 풀 솔루션. 맞습니다. 네네. 135억의 주인공? 이 135억을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 말미에 공개하실 예정이죠? 그쵸.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저랑은 이제 어떤 관계라고 하면 좋을까요? 팬의 관계. 제가 2016년 정도 컨퍼런스에서 처음 뵀었어가지고 명함을 이제 받았었고요. 네.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팟캐스트를 저는 전부 다 들었던 사람이었죠. 저도 퍼블리라는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 네. 저는 잡지 기자였기 때문에 이런 걸 온라인으로 유료 구독을 한다고? 막 그러면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갔었고 네. 그때 한참 온라인으로 막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컨텐츠 비즈니스 자체가 네. 온라인이라 그러면 너무 옛날 말 같구나. 모바일, 디지털 점점 옛날 말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말 일로 만난 사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쵸? 그랬죠. 그리고 둘 다 회사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네. 저도 대표입니다. 그래서 월간 책 추천 9월호의 키워드는 바로 일입니다. 네. 좀 민망하지만 저희 회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네. 그런 책들을 한 권 한 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쩐지 일 자체보다는 네. 뭔가 일을 대하는 네.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월간 책 추천 9월호 일 잘하고 싶을 때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는 책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게 바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워커홀릭인 편이어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일 생각만 하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게 사실은 나의 현재와 제일 관련이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현재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도 대표님 덕이에요. 퍼블리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있고 그게 이 자기 경영 노트인데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을까? 혹은 일 잘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루키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가가 궁금했어요. 네. 저는 좀 다른 데서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리에 대한 강박이 되게 심했어요. 일은 이만큼이 있는데 네. 잘게 쪼개서 하루를 효율적으로 써야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제가 위안을 받았던 포인트는 네. 다들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경영자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신의 업무 추진 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저의 미싱 파트였던 거죠. 계획.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 기자로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네. 계획을 촘촘하게 하지 않아요, 잘. 나만 그런가? 대충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타임테이블이 있고 마감 때까지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회사를 꾸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컨텐츠 만드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을 막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분류가 필요하더라고요. 일상에 되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책이 되었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이 이 책을 퍼블리 필독서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지식 근로자, 그러니까 날리지 워커라는 개념을 만든 걸로 좀 유명해진 분이시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어떤 제조업 이런 기반에 물성이 있는 거를 생산하는 근로자랑 달리 지식 근로자라는 거는 손에 잡히진 않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21세기의 이제 근로자, 노동자가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지식 노동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뭘까? 이 사람은 그걸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내가 이제 통제 가능하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유일무이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잘 관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초점을 다룬 책이고요. 지식노동자라는 개념이 네.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두가 개별적인 지식노동자고 모두가 게릴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게 요즘 시대에 되게 잘 어울리는 통찰인 것 같아요. 조직에 속해 있어도 사실은 개인이 제일 중요한 뭔가 개인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시대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네.
제가 2020년에 제일 좋았던 올해의 책이고요. 책 제목은 디즈니만이 하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밥 아이거라는 사람이 CEO 재임 시절 가장 이제 마지막에 썼던 책이에요. 하나의 직장에서 45년 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물러난 사람인데 일하면서 본인이 이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남긴 책이라고 이제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앵커였죠? 아니요, 정확히는 앵커는 아니고요. 정식으로 취직한 첫 번째 회사가 이제 디즈니가 인수를 옛날에 했었던 ABC 방송국에서 그냥 TV 스튜디오의 보조 스텝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그 스튜디오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일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어떤 한 직장에서 내가 입사해서 CEO까지 하고 물러난다는 거, 45년을 한 직장에서 내가 다녔다는 거, 또 굉장히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었고요. 훨씬 이직이 자유롭다고 우리는 상상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대기업의 CEO가 가질 것 같은 어떤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 굉장히 야심만만 무자비하고 막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제 배운 것들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친절하고 정직할 것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사실 이루어낸 성취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디즈니를 만든 사람이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되게 약간 망해가는 컨텐츠 회사에 가까웠던 맞아요.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2006년부터 딱 15년 동안 디즈니 CEO를 했었었고 이 사람이 집중했었던 이제 회사의 방향이 세 가지라고 나와요. 고품격 컨텐츠 회사가 된다. 두 번째는 기술을 최대한 다 수용한다. 세 번째는 글로벌 회사가 된다. 요 세 가지가 이 사람이 이제 CEO로 취임하면서 피칭했었던 회사의 핵심 전략이었었고 그걸 15년 내내 이제 고수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본 디즈니에서 마블을 다 갖고 있고 픽사를 가지고 있고 루카스 필름에서 갖고 있는 스타워즈 그 IP를 갖고 있고 이걸 다 이 사람이 본인이 재임 기간 동안에 M&A로 다 완수해 놓은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만들어낸 성과고요. 저는 이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11월에 드디어 한국에 들어오고요. 아이거 씨가 한국에 들어오시면 월간 책 추천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가진 진짜 중요한 장점이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TV 스튜디오의 보조 스텝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단에 있는 사람도 챙기는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더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몸에 뵐 수도 있는데 점점 높은 위치에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세 건의 대형 M&A를 성공시킨 비결도 결국 어떤 협상이든지 간에 최종적인 결정은 나랑 상대방과의 인간적인 신뢰 때문에 이게 작동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게 약간 M&A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업 사냥꾼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 대표를 무력화시켜서 내일부터 이 회사는 내 거야. 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이분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수를 해오는 그 상대방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재능을 다 사고 싶었던 게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죠. 경영에 대한 이야기고 M&A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사람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사실은 좀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픽사 인수할 때 얘기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좋은 부분이죠. 네. 원래 이 사람이 CEO 하기 전부터도 픽사랑 디즈니는 관계가 이제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죠. 밥 아이거는 픽사와 스티브 잡스를 본인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날 잡스는 전화를 먼저 해요. 내가 내일부터 이제 디즈니 CEO가 됐는데 너랑 앞으로 잘 해보고 싶다 라고 미리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차저차 또 오랜 협상을 거쳐서 잡스랑 결국 이제 2006년에 픽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크게 냅니다. 여기서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한 팀이 된다라는 거를 발표하는 그 자리가 틀팅 이미 되어 있었는데 시간에 30분 앞서서 이제 잡스가 갑자기 우리 잠깐 산책 좀 할까? 라고 말을 해요. 밥씨한테. 밥씨한테. 네. 근데 이제 잡스 전기를 사실 읽어보시면 스티브 잡스는 이분이죠? 네, 이분이죠. 벤치에 갑자기 이제 앉더니 이제 갑자기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스티브 잡스가 비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 나랑 내 아내랑 내 주치의 셋만 아는 사실이 있다. 본인이 췌장암에 걸렸었고 한 번 나았는데 다시 재발을 했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4년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이런 상황인데 이 인수건을 지금 취소해도 된다. 물어도 되니까 너 마음대로 결정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바바이거가 30분 후에는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다가 어떤
조직으로 결단을 하냐면 지금 인수의 핵심은 스티브 잡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픽사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 팀의 그 인적 능력과 IP니까 스티브 잡스의 사망 여부와는 이 인수권은 약간 상대적으로 무관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오케이 콜합니다. 네. 그러고 되게 논리적으로 결정했구나. 네네 그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네네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신뢰했으니 당신의 회사도 네, 내가 그건 신뢰하겠어 이게 네, 아니구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도 그 비밀을 계속 지켜요. 둘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돼요. 사업상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신뢰하는 인생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바바이거의 눈으로 본 그래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가 책의 한 절반 정도 돼요. 여기 있으면 10주기입니다. 벌써요? 네네. 10년 전 음. 10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자서전인데 이것도 민음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스티브 잡스의 전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터 아jak스는 굉장히 유명한 전기 작가잖아요. 전기 작가가 쓴 텍스트들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걸 알게 돼요. 우리한테 전해지는 건 사실 성공한 네. 순간들일 텐데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밥 아이가 디즈만이 하는 것이랑 같이 읽어보시면 한 권 반의 스티브 잡스를 만나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줬던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앞으로 이야기 나눌 책들은 앞으로의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준 책이에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재현주 대표님의 돈이 먼저 움직인다 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즐거움 중에 하나가 몰랐던 거 알게 되는 거? 네. 요즘에 거리에서 버스 지나갈 때 보면 광고판에 네. ESG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야 MSG 그게 네. 아니라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라는 미래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ESG로 딱 묶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돈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제 재현주 대표님의 말씀은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에 환경에 대한 생각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 환경을 망치는 주체로서 인식을 하기가 쉽죠. 그게 아니라 회사를 변화시키고 변화가 환경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체인이 있는데 네. 그 체인의 제일 앞에 돈이 있다는 네, 거.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 네. 되게 친환경 드라이브들을 걸고 있어요. 저는 이제 볼보가 되게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블랙록이라는 투자사가 볼보에 투자를 한 회사인데 어느 날 편지를 보냈대요. ESG 신경 안 쓰면 반대표 던질 거야. 그래서 볼보가 반대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네. 막 그런 광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기후 변화는 궁극의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이런. 볼보가 세이프티를 늘 강조하는 회사인데 되게 인상적인 캠페인이었지만 그 뒤에 블랙록이 있었다. 돈이 먼저 움직였다. 이 책 읽어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MZ세대가 왜 이렇게 기후, 환경 예민하냐. 왜냐면 결국 자기들이 살아갈 지구는 훨씬 길고 윗세대는 그거를 훨씬 풍요롭게 많이 막 써먹었지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원적으로. 그런 거에 더 이제 민감한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자본도 이제 거기에 더 쏟아붓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본이 움직여야지 사실 그 흐름이 훨씬 영속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만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이미 서 있는 상태. 하지만 뭐 경영,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목표로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사업을 하는 분이시거나 네. 회사에 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도 아 지금 이런 흐름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고 네. 이미 그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레퍼런스가 아마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책이 사실은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만화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네, 어떤 책이죠? 중세를 찍자라는 만화책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11권, 12권이 거의 동시에 나와서 최근에 읽었던 그 11권, 12권이 좋아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1, 2, 3권을 지금 보고 왔는데 네네. 1, 2, 3권도 좋습니다. 아 그럼요. 다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1권부터 다 좋습니다. 잘 줄거리를 최근에 보셨으니까 얘기하시면 되겠죠. 제가요? 네. 유도 국가대표 지망생이었던 네. 여자애가 네. 다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만화 잡지를 출간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네. 그때부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가는 이야기?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이 엄청 이렇게 그 별명이 아기 곰이에요. 네. 동글동글하고 귀엽습니다. 이 책이 미래와 이어지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1권, 11권이 이제 가면 이제 더 그런 게 부각이 많이 되는데 이제 이 디지털의 흐름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 취직했던 그 만화 출판 회사도 우리는 디지털의 흐름에 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의 좀 이제 중간 관리자 세대인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우리는 종이를 디지털로 옮기는 게 아니라 디지털부터 그냥 출발한 만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그 위에 경영진을 설득시키고 결국 이제 그 만화 시장에 디지털로 진입하는 얘기가 시작하고요. 몇 권부터? 11권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출판사도 되게 오래 버텼네요. 그렇죠. 10권까지 버텼네요. 10권까지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일단 그렇게 됐었을 때 총대를 쥐고 밀어붙인 그 사람은 만화 편집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만화가 히트할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눈이 밝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신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꼬마곰이라는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디지털 만화에서 젊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만화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신인 만화 작가랑 이 꼬마곰이 편집자랑 둘이 엄청 노력을 해서 기획서를 하나 써와요. 근데 기획서를 보면 되게 세부적인 설정들이 디테일하게 캐릭터마다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부계가 1, 2, 3, 4가 있고 부계마다 어떤 설정을 갖고 있고 이런 걸 다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대사를 읊습니다. 이미 완전히 달라졌구나. 내가 아는 젊은 사람은 지금의 젊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만화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내려놔요. 깨끗하게. 이 젊은 아기곰 편집자한테 전화를 넘기거든요. 넘기고 나서 자기랑 연배가 비슷한 다른 편집자랑 같이 이제 회사 끝나고 술을 한 잔 마시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은 젊은 아이들한테 맡기고 나는 녀석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임원을 설득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싶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세대라는 개념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떤 세대든지 간에 각각의 그 역할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매끄러운 흐름 같은 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만화 안에서도. 되게 멋있는 중간 관리잖아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거 못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만화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에피소드마다 다 다르게 보여지고 있어서 일을 볼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인드셋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중세를 찍자의 아름다움은 네. 이 등장 인물들이 일의 진심이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끼리 화학작용이라는 건 저런 것이겠구나. 맞아요. 이런 내용이 너무 좋았고 명대사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 책은 사실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장면을 봐도 각자 건지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학습해야 될 때 일하는 스킬은 어떻게든 배울 수가 있죠. 일을 바라보는 어떤 관 같은 거는 쉽게 익히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있으시다면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을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역할을 찾는데 허들을 만나는 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역시 만화가 네, 좋다. 그렇죠.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야 된다고. 135억을 손에 쥔 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실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죠? 저희도 피터 드러커가 정의한 그런 무형의 무언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고 무형의 부가가치를 이제 저희 팀에서 같이 잘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컨텐츠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서비스 안에서 텍스트 형태의 컨텐츠든 영상 형태의 컨텐츠든 저희는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화분이 채용 공고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시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상시 모집 중이에요. 네. TO도 없어요. 진짜요? 네, 없습니다. 이런 게 플렉스 아닙니까?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한 플렉스를 위해 돈을 받는 거죠. 대표의 플렉스는 TO 없는 모집 공고. 맞아요. 너무 좋다. 너무 명확한 요약 정리다. 네. 이력서. 네. 그러면 제가 이제 2권의 책을 오늘 갖고 왔는데요. 디즈니만이 하는 것, 중세를 찍자. 정확히는 12권을 가져오신 거죠? 13권. 13권인가요? 이거 12권, 여기 1권. 그러네요. 저는 중세를 찍자는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읽고 싶은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디즈니만이 하는 것.
라는 책은 네. 꼭 읽고 싶네요. 컨텐츠 회사 대표시니까 읽으셔야지. 그러게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네. 스티브 잡스로 넘어가고 싶네요. 이게 좀 더 얇으니까 이거 읽고 일단 잡스. 1년 반? 3년. 이렇게 되겠네요. 네. 대표님이 오늘 제가 추천한 책 중에서 골라주실 네. 시간이 되었는데 네. 저는 뭐 이거 두 개 다 읽으셨죠? 그쵸. 저희 필독 써고 이건 저는 읽었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 저도 읽었죠. 네. 그러면 네.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입도 같이. 아니야. 네. 와. 오늘 저희가 일에 대한 책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대표님은 네. 대표 몇 년 차시죠? 저 이제 6년 됐습니다. 오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지만 일에 대한 네. 어떤 네. 사랑이랄까? 네. 되게 네. 많이 느껴졌어요. 네, 제가 갖고 왔던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생각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책들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되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죠. 저희 민임사 선생님들도 네.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네.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퍼블릭 박서영 대표님이랑 이렇게 책 얘기, 네. 일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대표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하고 저는 월간 책 추천 10월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0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